저는 프랑스 노르망디에서 태어난 이자벨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딸이 살고 있는 한국과 제 조국인 프랑스를 오가며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제 유년 시절은 정말 순탄치가 않았는데요. 엄마는 제가 태어나자마자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저는 사과 농장을 운영하시는 홀아버지 밑에서 자라게 됐거든요. 특히나 돌아가신 엄마의 엄청난 병원비도 빚으로 남아 있었는데 저희는 매우 작은 소농장을 운영했기 때문에 수입도 얼마 없어서 늘 쪼들리는 생활을 해야만 했죠. 그러다 한 번은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아빠는 밤새도록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시던 중 어두컴컴한 길을 잘 못 보고 발을 헛디뎌서 도랑에 빠지고 말았거든요. 발목부터 그대로 떨어진 아빠는 심한 부상을 입어 걸을 수가 없어서 이번 농사를 포기하셔야 했는데요. 돈이 없어서 사람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저희는 수확도 전부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이건 저희에게 심각한 문제였는데요. 다른 농장들에서는 그저 약간의 손해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갚아 나가야 할 빚이 산더미인 저희 가족에게는 한 해 동안 키운 농작물을 수확하지 못한다면 그건 생존과 직결되거든요. 아빠는 분주하게 마을 사람들에게 돈도 빌려받고 다리가 나을 동안만 일을 도와줄 사람을 구하기도 해봤지만 아무도 저희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죠. 결국 돈이 급했던 아빠는 할아버지께 물려받은 유일한 유산이었던 사과 농장을 경매로 내놓으시려고 했고 그렇게 저희의 보금자리가 사라지는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경매 하루 전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소식을 듣고 온 어떤 한국인 할아버지께서 저희를 도와줄 테니 농장을 팔지 말라는 놀라운 말씀을 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저희 마을에서도 꽤나 대규모의 사과 농장을 운영하고 계신 한국인 할아버지셨는데 저희 집이 한국전쟁 전후에 소속된 집이라는 것을 알고 아무런 대가도 없이 저희를 도와주겠다고 하셨던 것이죠. 그는 자신의 아버지도 한국전쟁 참전 영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돈을 빌려줄 테니 일단 급한 불부터 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또한 안 그래도 자신의 농장은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했다며 남는 시간에 심심할 텐데 종종 아빠의 사과 농장을 봐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아빠가 한국 전쟁에 참전한 것도 아닌 아빠의 아버지가 참전하셨던 건데 어떻게 이 한국인 할아버지는 까마득한 옛날 일을 아직도 잊지 않으시고 저희를 도와주시려고 하는 건지 저는 어린 마음에도 한국인들은 무척이나 의리 있고 따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빠 또한 정들었던 농장을 경매에 넘기는 게 마음에 걸리셨던지 다친 발목을 부여잡고 일어나서 한국인 할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연신 눈물을 흘리셨던 게 기억나네요. 어쨌든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정말로 매일같이 저희 농장에 오셔서 일을 도와주셨는데 저는 뭔가 심심하기도 하고 저희 마을에 거의 없었던 동양인이 신기하기도 해서 매일 할아버지 옆에 붙어서 일을 거들었습니다. 자신을 영식이라고 소개하신 할아버지는 정말 친할아버지 이상으로 제게 잘해주셨는데요. 그는 완벽한 불어를 구사하시며 늘 젊었을 때 뭔가를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다른 사람이 제게 이런 말을 했다면 그저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넘겼겠지만 영식 할아버지는 정말로 대단한 분이긴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 이곳 노르망디 사과 농장의 직원으로 일을 시작하셨지만 숱한 인종차별과 언어 문제를 극복하시고 결국 대농장까지 소유하게 되신 정말 훌륭한 분이셨거든요. 영식 할아버지는 저희 농장에서 함께 일하시는 게 마음에 드셨는지 아빠가 발목을 회복하시고 돌아오셨을 때도 여전히 저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몇 년간 할아버지와 함께 일하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는데요. 할아버지는 제게 많은 기회를 주셨고 저는 영식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농장을 규모화해서 생산비를 줄였고 재배 면적당 생산량을 올리기 위해 품질에도 많은 신경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노르망디에서 가장 작은 사과 농장이었던 저희 농장은 제가 성인이 됐을 무렵 몇 배나 크게 확장되어 있었고 영식 할아버지는 늘 뒤에서 흐뭇하게 저희를 바라보시며 조언과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그러다 저는 고등학교 동창이자 이웃 농가에 사는 남자친구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됐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 엠버를 갖게 되었습니다. 엠버가 점점 커갈수록 영식 할아버지는 점점 기력이 떨어지셔서 이제 더는 저희의 농사일에 관여하지 않으셨지만 종종 농사일로 바쁜 저희를 위해 엠버를 대신 돌봐주시는 등 저희를 정말 가족처럼 도와주셨는데요. 엠버 또한 한국인 영식 할아버지와 한국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저희 가족의 영향으로
한국을 제2의 조국으로 생각하고 한국어도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을 지경에 이르렀죠. 그러다 엠버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영식 할아버지께서는 무척이나 어려 보이는 한국인 학생 한 명을 데려오셨는데요. 할아버지는 한국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중이셨고 미래의 젊은 한국인 농부들에게 많은 경험을 쌓게 해주고 싶어서 이 학생을 자신의 사과 농장에서 일주일간 체험을 시켜주려고 데려왔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이런 일은 거동이 불편하신 할아버지가 아닌 당연히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이 학생을 직접 맡아서 체험시켜주기로 했습니다. 한국을 좋아하는 엠버 또한 한국인이 좋은지 계속해서 저희를 따라다녔죠. 그런데 체험 3일차가 되던 날 충격적인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작업을 진행하던 중 고소작업차가 넘어지고 말았고 차량은 엠버 쪽으로 넘어지며 엠버를 덮쳤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 순간 체험을 온 한국인 학생이 엠버에게 달려들었고 그렇게 엠버는 옆쪽으로 넘어지고 한국인 학생의 다리가 엠버 대신 깔려버렸습니다. 저희는 신속하게 구조대원을 불렀지만 결국 그 학생의 한쪽 다리는 심하게 다쳐서 평생 동안 제대로 기능할 수 없을 거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죠. 저는 엠버를 살려준 한국인에게 너무나도 감사했고 또 엠버를 살리려다가 다리를 잃게 됐다는 사실에 큰 죄책감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학생은 자신은 옳은 일을 했고 이 결정에 후회하지 않는다며 다리 하나 잃은 걸로 자신의 농부에 대한 꿈을 막을 순 없다며 애써 미소를 보였는데요. 저희는 그의 용기 있는 모습에 무릎까지 꿇으며 눈물을 흘리고 말았죠. 한국이 저희 가족을 대체 몇 번이나 살리는 건지 저는 한국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 엠버는 20살이 되었고 저는 더욱 효율적인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대학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엠버에게 대학교 진학을 권했는데요. 엠버도 사과 농장 경영의 뜻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농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딸과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것은 몹시 힘들었지만 딸의 앞날을 위해서라면 저는 뭐든지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엠버가 대학교 한 학기를 마치자마자 앉아서 공부만 하는 건 체질에 안 맞는다면서 직접 해외의 농장을 경험해보고 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요즘 한국의 예산이라는 곳에서 재배된 사과가 그렇게나 품질이 좋다며 그래도 한국에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예산에서 사과 농장도 체험하고 오겠다고 하더군요. 한국에 갔다 오겠다니 저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달 동안만 다녀오겠다는 엠버는 한 달이 지나자 또다시 한 달을 더 살다 오겠다고 말해왔고 그렇게 한 달, 두 달을 계속 미루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복학할 시간이 다가왔는데도 한 달을 더 살다 오겠다고 하자 저는 더 이상 못 참고 딸에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냈습니다. 저는 멤버에게 화를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에 엠버는 무척이나 당황한 눈치였고 이내 사실은 한국에서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실토했습니다. 저는 딸의 자유를 존중하고 그동안 억압한 적도 없었기에 그녀에게 약간의 실망감도 들었는데요. 그래서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딸은 사실 한국인 남자친구가 몹시 가난해서 그랬다며 나름 대농장을 운영하는 저희 가족이 과연 그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걱정됐다고 하더군요. 저도 가난해 본 적이 있기에 가난 따위는 사람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그런 건 상관없다고 말하며 예비 사위를 보러 당장 한국으로 간다고 말했죠. 사실 남편도 제 생각에 동의할지는 장담할 수 없었기에 일단 남편에게는 한국인 친구를 만나고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저 혼자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만난 한국인 예비 사위는 사람이 참 괜찮아 보였습니다. 물론 그는 가난해 보이긴 했지만 굉장히 예의 바르고 잘 교육받은 티가 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내 딸이 사위에 대해 숨기고 있는 점이 있다는 걸 깨닫고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바로 그의 나이는 엠버보다 10살은 더 많았고 심지어 장애인 판정을 받았을 만큼 몸이 불편했거든요. 그가 당장의 능력이 없는 건 괜찮았으나 비전까지 없다는 건 큰 문제였고 저는 그 즉시 결혼을 반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연히 그가 운영하고 있다는 과수원을 보게 되었고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는데요. 딸은 과수원 일을 전문적으로 해본 적은 없었기에 그를 가난하다고 오해했던 것 같은데 사과농장 전문가인 제가 보기에는 그는 농사일보다 경영에 특화된 전략을 사용해서 그만의 사과농장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 그는 불편한 몸 때문에 농사에는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진작부터 다른 쪽으로 머리를 굴려봤다고 했는데요. 그는 사과 막걸리나 사과주 그리고 사과로 밀키트까지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보다 훨씬 작은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매출은 저보다 몇 배는 더 많이 내고 있던 것이죠. 그는 정말 똑똑한 사업가였습니다. 심지어 그의 과수원은 최첨단 시설들로 가득했는데 그는 과수원에 센서 네트워크를 설치해서 온도나 습도 같은 재배 환경을 집에서 조절하고 있었고 냉, 난방 및 환기 시스템도 전부 직접 제어하고 있더군요.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농장으로 견학 와서 여러 농업 기술을 배워갔던 한국이 이제는 프랑스보다 훨씬 더 최첨단의 생산성 높은 재배 기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이런 엄청난 발전 속도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예비사위가 살고 있다는 집에도 한번 방문해 봤는데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충격적인 사진을 발견하고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의 책상 한편에는 영식 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기 때문인데 알고 보니 예비사위는 10여 년 전 엠버의 목숨을 구해준 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때의 엠버는 초등학생이었고 예비사위는 학생, 저 또한 젊었기에 저희는 서로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저는 10여 년 전의 일을 말해주며 사위의 손을 꼭 잡았고 사위는 괜찮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저를 안아줬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오랫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감정을 나눴는데요. 당연히 모든 사실을 안 저와 남편 둘 다 결혼을 찬성했고 저는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엠버의 말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한국의 최신식 농업 기술을 배우러 간다는 핑계로 종종 한국에 힐링을 하러 가곤 하는데요. 이곳은 정말 전 세계 최고의 휴양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멋진 곳이거든요.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를 몇 번이나 울리는 건지 이제는 한국이 제 고향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한국과 많은 인연을 맺었던 프랑스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